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요약집입니다. 요약 정리 9페이지 보면은 테마 3번 도시 기본 계획이란 게 있죠? 바로 거기서 내용을 좀 들어가시게 되는데, 자, 보세요. 도시 기본 계획이란 일단은 일정한 관할구역 안에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종합계획의 형태로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거죠. 지침이 되고, 이 기본계획도 과학역 도시와 마찬가지로 일반 주민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해당되다 보니까 행정정성의 대상이 되질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기본계획은 우리가 이제 상위계획은 과학역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하위계획은 도시관리 중간 단계로서 일단 상위계획이 맞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는 내용이 있더라고 말씀드리고. 자,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일단은 수립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 9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보십니까? 각각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조시, 구를 말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첫 번째 뭡니까? 특별시 안에 구라든지 광역시 안에 구와 구는 수립 범위 자체가 아니에요. 수립 범위 자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 원칙은 각각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하지만 예외가 있다네. 그래서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 보시게 되면은 그 9페이지 아래쪽에 원칙이 있었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예외 3번 예외가 있습니다. 3번에 양가로 3번에 수립 예외라고 해서 인접적 포함단 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면 꼭 관할구역 하나짜리만 수립하는 게 아니라 인접적을 포함해서 세울 수도 있더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자, 이 6가지 관할구역 중에서 문제는 시군 지역 안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있더라는 거지. 그 예외가 이제 그 앞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앞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미수립하는 시군 지역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외로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인구 10만 이하인 시군 지역 하나. 두 번째는 관할구역 전부의 광역도시에 수립되는 시군으로서 광역도시의 기본계획 내용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시군 지역. 모두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땅덩어리가 전체가 광역도시, 관할구역 전부가 광역도시 수립에 포함이 되어 있고, 땅덩어리 전체가. 그 다음에 그 광역도시의 내용이, 기본계획 내용사에 모두 있더래. 그러면 중복해서 세울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계획 수립 범위에 관한 내용이 일단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돼. 그래서 9페이지 하단에 1번, 2번, 다음 페이지 상단까지 3번까지서 일단 범위 설정이 일단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관할구역에 가진 자가 계획을 세우게끔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본계획 내용 이런 건 넘어가시고요. 수립 기준도 이제 필요한 부분 설명드릴 테니까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 수립 절차 한번 밟아봅시다. 자, 우리 이제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하고 협의 심의하는 절차는 모든 계획 수립의 기본 뼈대로 동일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기초조사는 이제 의무상으로 조사 청약해야 된다고 돼 있죠. 여기 그런데 추가하는 내용이 나왔죠. 뭘 추가합니까?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추가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것도 말입니다. 이거 이제 추가하되 반대로 또 면제도 된다고, 면제. 그래서 최근 5년 안에 토지 적성 평가든 재취약성 분석이든 실시한 적이 있다면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면제한단 말이 그 말이니까. 바로 그렇게 이제 구성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들 거기 10페이지 하단. 10페이지 하단 보면은 거기에 기본계획 수립 절차라고 해서 자, 기초조사 공채에 관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2번에 보시게 되면은 기초조사 과정에 추가하는 것 2가지가 나와 있고 네모 박스 안에 면제 사유라고 또 되어 있죠. 면제하는 게 무엇인지에 관한 규정이 거기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면제 사유가 나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의견 들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듣는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때 이제 공청회 거치다가 아시지? 주민 전문가 의견 듣고 지방의회 의견 들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협의 심의 과정 거칩니다. 자, 누구랑 협의하고 누구랑 심의하는지는 따로 말씀 제발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자,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보니까 특광시장, 시장무수, 즉, 관할구역에 가진 자들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자, 승인권자 개념인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특광시장이 수립했을 때 특광시장이 스스로 확정을 짓습니다. 특광이 스스로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다시 10페이지 2번. 10페이지 한 위쪽에 번호 2번이 있죠? 도시 기본계획 확정 승인이라고 되어 있잖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특광시장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특광이 스스로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시장 우수는 도의사 승인받아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요, 지금 여기 지금 수립 승인자를 잘 모르는 포인트가 뭐가 돼요? 시험 문제가. 수립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죠?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수립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일단은 도지사는 승인권자가 맞지만 국토부 장관은 승인권이 없죠? 특광시장 스스로 확정을 짓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 이론 강의 들을 때 기억나실려나 몰라. 이 화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누구라고 그랬어? 그 인간 나타나면 안 된다가 결론이야. 누구요? 국토부 장관이 나오면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가지고 시험에 묻고자 하는 포인트를 삼았다고. 그래서 거기에 10페이지 위쪽에 2번 확정 승인에서 그 주의할 부분이 바로 거기서 나타나더라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가서 기본계획도 5조마다 재검토 정비한다가 4번 있죠? 11페이지 한가운데쯤 양가로 4번에 그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계획과의 체계관계, 체계관계는 거기 뭐 내용 그대로 여러분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네. 이렇게. 광역도시화의 기본계획과의 관리계획에서 이제 구성관계 틀을 가지고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서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광역도시가 기본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광역도시에 우선한다. 그 다음에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보다 상위계획이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국가계획 내용 광역도시의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반대로 저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상위계획이 의미를 갖으니까 이 구성관계가 있더라 이렇게 한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지금 11페이지 하단 12페이지 있는 설명까지 설명을 됐는데, 자, 기본계획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세 가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기입니다. 계획을 어디서 세울 거냐라는 부분이요. 일단은 관할구역은 나으실 거고, 그 안에서 이제 관할구역이라고 했지만은 여기 안에 되는 거 이것은 절대 수립 범위가 아니다라는 사실부터 체크를 해야지. 자, 근데 이제 관할구역에서 근데 필요하다면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고 됐고, 그 다음에 관할구역 안에서 안 세워도 되는 예외적인 시군적인 두 군데가 있더라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절차 있습니다. 그냥 흐름에 따라가세요. 별 의미 없어. 따라가시고, 다만 여기 단어상으로 차라리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토부 장관 그 인간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계획의 체계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걸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2페이지 갑니다. 자, 테마 4번. 지금부터 이제 도시관리계획 들어가야 됩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을 보시게 되면은, 도시관리계획이란 일정한 관할구역 안에서 개발정비, 보전을 수립하는 토지용 등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도시관리계획이다라고 칭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관리계획 결정사항이라고 해서 6가지가 있다 들으셨죠? 용, 기, 도, 지, 입 이렇게 6가지가 있게 되는데, 자, 일단은 관리계획 결정의 목적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돼. 관리계획 결정의 목적은 개발을 위한 결정이 되는 거죠. 다만 두 번째 용도구역은 무슨 목적? 보전적 목적으로 결정한다.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문제 포인트가 이게 있어요. 다음 중 관리계획 결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 문제는 담력인데, 오른쪽에 있는 세 가지, 주로 세 가지가 많다는 금커버렸죠. 개발 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관리계획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내용상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관리계획이란 구체적 집행계획으로서 일반 주민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구속적 행정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쟁성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나 도시기본계획 하위계획이죠. 하위계획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먼저 일단은 계획인 만큼 범위가 나와야 되겠지. 법이 보니까 우리가 일단은 같은 도시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특별시, 광역시나 구와 구는 계획 수립 범위가 일단 아닌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관할구에 안에서 수립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문제는 인접지역 포함할 수 있다 그랬지. 녹색 파트에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계획상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시군지역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관리계획은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거지.
오히려 실제적으로 관리계획상에서는 그 계획 수립 범위를 별로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요. 왜? 전부 다 세우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수립 범위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일단은 이제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권한자 부분입니다. 이제 이반 결정권자라고 칭하는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 거기 13페이지 보실랍니까? 자, 13페이지 관리계획 이반권자라는 단어 나와 있죠? 자, 원칙은 각각의 관할계획이 저항되는 원칙인 이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이반한 사유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그 다음에 도지사도 이반한 사유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사유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 보냈을 때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 원칙은 누구예요? 원칙은 각각의 관할계획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고 그래야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권한자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 상태에서 얘기 한번 봐봅시다. 시장 군수가 위반하면은 도지사가 결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식 자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이 과정에서 지금 시도지사, 대도시장만이 결정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나 국토부 장관도 예외적으로 권한 행사가 된다니까. 그럼 다시 여기는 맞추면 되네. 분명히 좀 전에 시장 군수가 위반하면은 도지사가 결정한다며. 근데 시장 군수가 직접 해먹는 게 나타났다는 거지. 어떤 경우에요? 시장 군수가 직접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한 사람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국토부 장관도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한다라고 했다는 거지. 이 틀을 여러분이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3페이지에 자, 원칙 위반 주체 아래쪽 2번의 예외적 위반권자 등등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인접 관할을 포함했을 때 이제 그 권한 행사의 범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 결정사에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표현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면서 추가적으로 또 설명드릴 테니까, 거기서 좀 맞춰보기로 하고요. 자, 넘어가시게 되면은 상위과의 연관관계라든지 위반시 작성서류 있고, 차등 위반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차등 위반 법적으로 인정되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 거기 앞에 있네요. 오히려 앞에 있는 건데 12페이지 제일 하단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13페이지 상단에 걸쳐서 내용 정리를 하시면 되죠. 자, 그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배우시게 되는 건데 수립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행정계획 수립자 뼈대 아시죠? 기초조사, 의견 청취, 협의, 심의 절차. 기본 절차는 같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광역도시나 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요. 그 절차의 중요성이 좀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관리계획은요. 이 절차의 세부적 내용까지도 우리 시험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 관리계획은 이게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수립돼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은 확정된 내용 하나하나가 일반 주민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상으로 보니까 그렇게 구성이 된다. 그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물어본다는 얘기야. 자, 틀을 먼저 잡아드릴게요. 기초조사하는 과정에 추가해야 될 게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 토지적 성분과 재취약성 문서를 추가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좀 이따 상세하게 보시고. 자, 의견 청취. 우리가 광역도시나 기본계획과 달리 우리 관리계획에서는 의견 청취 방식이 열람입니다. 공청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의 의견을 듣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들어야 할 내용이 또 있다는 거지. 용용용 광기라고 그러죠. 용광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 결정권자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협의 심의 과정입니다. 누구랑 협의하고 누구랑 심의하는 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 이건 다 똑같으니까. 다만 문제가 됐던 것은 협의 과정에 시도지사 협의 과정에 지방행정위원장 협의뿐만 아니라 국장과 추가 협의하는 게 또 있어요. 자, 시도지사가 결정 과정에 이제 지방도시는 심의 거칩니다. 이때 건축이 공동 심의 거쳐야 할 사항이 또 따로 있다는 거지. 바로 이런 것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 상태에서 자,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났어요. 결정이 됐죠. 그럼 이제 고시랍니다. 효력이 있는 거니까 고시라는 거지. 우리가 광역도시나 기본계획은 효력이 없으니까 공고를 하지만 관리계획은 이제 효력이 있으니까 고시를 하게 됩니다. 자, 고시를 하니까 이제 그때 어떻게 돼요? 효력 발생 시점에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지역되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명문 규정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뼈대에서 뭐가 또 문제가 됐어요? 추가적으로 이게 있잖아. 입안 제한. 입안 제한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지. 자, 우리가 광역도시나 기본계획상에서는 제한이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없죠? 그들은 나하고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관리계획은 일반 조에서 직접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이다 보니까 바로 거기에 뭐가 나온다? 입안 제한이라는 게 이제 허용을 해주는 거지, 법적으로. 그래서 이 틀 속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여러분이 점검하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틀을 먼저 설명됐고, 그러면 거기에, 요약집 14페이지 입안 제한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계획 수립을 입안이라고 그러는데, 입안은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계획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일반 주민에 대해서 입안 제한이라는 걸 허용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안 제한이 허용이 되는 거지. 물론 제한할 때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서류 처음 받는 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자, 포인트가 있는지 문제는 제한을 하는데 무엇을 제한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우리가 관리계획 지금 결정사항이 실은 6가지지 않습니까? 용용, 기도, 지입이라고 하는 6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때에 주민의 제한이 허용되는 부분은 여기 보세요. 세 번째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5번째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1번 내용이 관리계획 1번이 뭐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이죠. 그죠? 용도 지구 중에서 뭡니까? 개발지능지구 지정에 관한 입안 제한이 있다고. 물론 이때 또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자면 이렇게 많이 기억하시죠? 기지개 그러죠. 기지개에 관한 내용의 입안 제한이 인정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제한받은 자 결과 통보해줘야지 반영 여부를 45일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법 전체로 결과 통보는 기본 뼈대를 60일로 설정하라고 그래서 60일로 가면서 이제 제한이 발생했을 때 결과 통보 날짜가 이것도 과거에 60일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60일에서 이제 하루라도 빨리 알려준다고 45일로 줄였다는 것. 그리고 제한이 있게 되면 반드시 따라붙는 게 있죠. 뭐죠? 비용부담에 관한 명문 규정을 따로 두게 돼 있다면서. 그래서 입안권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입안 제한에 관한 내용이 있구나. 바로 그런 기준을 여러분이 잡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거죠. 바로 그 내용이 지금 14페이지 하단 15페이지까지 걸쳐서 상단에 걸쳐서 입안 제한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으니까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자, 이제 제한이 있든 없든 간에 입안자 절차로 넘어갑니다. 자, 근데 이제 입안 절차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칠판 한번 봐봐요. 우리가 지금 계획 수립 절차는 기초조사 의견청 기시협의 심의 절차로 가는 거 맞아요. 다만 이제 광역이나 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가 공청이고 관리권 열람이다.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된 거고,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광역도시나 도시기본계획은요 생략사유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질 않아. 이 절차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관리계획이 문제가 되네. 구속력인 행정의 관리계획에서 이 절차 중에서 생략하는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그런데 문제가 심지어 이 생략 사유까지 섞어서 물어버린다니까. 훨씬 더 기본 뼈대상에서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이 같이 나타난다는 얘기지. 바로 그 틀을 같이 보시고 지금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구성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거기 1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초조사 등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기초조사하는 과정에 봅시다. 기초조사에다가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 구성 자체가. 그래서 기초조사, 환경성, 토지적, 재취약성 분석이 포함된다. 자, 그 과정에 뭐 생략되는 것들은 좀 이따 따로 설명드리고, 거기 이제 기초조사 보니까 일본의 그 내용인데 경미한 사항을 위반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럼 이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네. 생략사항이라고 그래서 토지가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지역이 도심지체거나 개발이 끝난다, 대지가 없는 경우 등등 이런 경우는 지금 이것들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한 거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기초조사 등 생략사유가 거기 이제 네모 박스 안에 가득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 맞춰놨습니다. 여러분 그 요약집도 1번, 2번, 3번, 4번에 관한 것은 이 전부를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어떻게 잡냐면은 1번, 2번, 3번, 4번이니까 해당 지구, 해당 지구, 해당 지구, 해당 지구.
지구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건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다. 전부 다 생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생략할 수 있는 사유다.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 그 다음에 5번부터 12번까지는 묶어만 놔. 5번부터 12번은 실질적으로 토지 적성평가 생략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건 따로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복잡하니까. 다음 페이지 가면 13번 나오네요. 13번에 보니까 그것은 환경성 검토만을 생략할 수가 있는데 마침 뭐 구별하기 좀 쉬우라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이렇게 돼 있어. 환경이라는 글자가 보이는 표현이 나오면은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답을 찾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취약성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건 필요 없고 5년 내에 실시한 적이 있으면 그게 14번에 있는 것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 14, 15, 16번에 해당됐던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외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외운다는 인식을 갖지 말고 답을 찾는 요령을 익히는 게 중요하더라. 그 말인 거지. 이렇게. 바로 그런 식의 이제 구성에서 이제 이 구성 관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제 틀만 좀 알아 놓으시고 문제를 풀 때 이걸 정확히 푸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상대적으로 푸는 요령이 있어야 되니까 바로 이제 거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 과정이죠. 열람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다고 그러지. 열람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국방상 국가안전 기밀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일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인식을 좀 갖고 이제 보시는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그 1번에 있는 내용인데, 자, 입안을 하는 과정에 의견 청취하기입니다. 이렇게 공고 열람의 형식으로. 자, 근데 문제는 그게 경미한 사항일 때는 의견 청취를 생략한다는 거야. 근데 이 경미한 사항이 뭐냐면요, 우리 협의 심의 생략 사유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 보면 경미한 사항이라는 게 잔뜩 있다고. 경미한 사항이라는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경미한 사항이요. 여러분 교재보기 해서면은 교재 하나 말씀드릴게요. 18페이지 하단. 18페이지 하단에 경미한 사항 병이나 쓰여 있죠?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야. 거기에. 같은 거야. 중복돼, 중첩돼서 경미한 사항이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될 때는 사유가 여기에 해당될 때는 여기 보세요. 여기. 경미한 사항입니다. 구체적 사례가 경미한 사항일 때는 의견청이 생략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이 경미한 사항을 외우는 게 아니라면서.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질문이 나왔던 건데, 도시역 축소에 따르는 용도 지역 등이 변경인 경우 이렇게 뭔가 구체적 문장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예를 들어 구체적 사례라고 표현합니다. 구체적 사례가 적시됐을 때는 이걸 항상 뭘로 판단한다?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한다. 경미한 사항으로.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칙 절차가 아니라 생략이 인정된다.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문제 풀면서 여러분 익힐 줄 알아야 돼.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16페이지 다시 가셔서 지방의 의견 청취 과정이 있죠? 자, 문제는 뭐 지방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인 것 같아. 그래서 지방 의견을 반드시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을 그렇게 정리하자고요. 용용용 광기 그럽니다. 용용용 광기. 바로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지방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하는 거지. 바로 이제 그렇게 구성된 상태에서 물론 이것도 생략됩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거나 지구당위로 결정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거기 나오죠. 바로 그래서 이제 거기 네모 박스 안에 그 기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동시반응 특례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 이게 법변을 같이 한다 그런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 과정 들어갑니다. 자, 결정 절차를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국토부 장관 결정하는 과정에 중행장과 협의하고 시도의사 지행장 협의하고 자, 국토부 장관 결정을 중도의 시험이 거치고 시도의사 지방도시의 시험이 거치라 당연한 건 물어보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추가협의야. 추가협의. 시도지사가 지행장과 협의 말고도 국장과 추가협의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방도시는 심의 플러스 건축이 공동 심의 거칠 사항이 있다. 근데 이걸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계셔도 이것을 오히려. 그래서 바로 이제 그와 관계되는 내용으로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풀이 하면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결정 절차 협의에 관한 내용 다음 페이지 심의에 관한 내용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심의 생략사에 관한 내용들이 또 거기 나오네. 심의 생략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할 때 준용한다 그런 형식이 돼야 되겠지. 바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할 게 그지. 자,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는 틀을 잡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내용사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초조사, 그 다음에 주변 의견 열람, 지방의 의견 청취, 협의 심의 과정에 기초조사 추가하는 내용 3가지. 근데 이것 전부를 또 생략할 수도 있다네. 기초조사만 생략할 수 있는 것, 기초조사 안에서 환경성 검토 생략사의 환경, 토지 적성 생략사는 몰라. 나머지 것 전부 다. 이거 뺀 나머지 기타. 제약성 구성 5년에 실시한 적이 있을 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략사유가 또 있고, 이건 또 맞춰내시면 되고, 지방의 의견 반드시 들어야 될 용광기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생략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위에 그 동일하게 생략할 수 있고. 자, 협의 과정에 지도유사가 국장과 추가 협의하는 내용 2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심의할 때 공동심의 거치할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협의 심의도 또 생략할 수 있고, 그렇게. 이런 틀을 잡고 이제 이 틀에 맞춰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구성된 것을 말씀드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 관리기관 결정 고시가 나면은 이제 효력이 발생한 지 언제? 지형되면 고시한 날부터. 지형되면 고시한 날에 이제 의미부터 하셔야지. 그래서 이제 효력이 발생한 의미부터 결정된 내용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뭐가 나오나? 그래서 기득권 보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정 나기 전에 있었던 거 어떡할 거냐라는 거지. 결정에 관계없이 그냥 가라. 다만 특례라기보다는 이제 특례적 의미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결정령에서 시가정 수잔령 보호구역 결정 났을 때 절차상에 제한받는 게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나오겠네. 사업이나 공사책소에 관리구역 결정 났으면 그냥 가면 되나요? 그냥. 이걸 기득권 보호 또는 경과 조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결정 중에서 시가와 조정 수잔령 보호구역 결정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사업이나 공사 착수한 내용과 관리구역 결정이 서로 상반적이 되기 때문에 이때 기득권 보호되는 건 맞지만 절차상에 제한받는 내용 나오죠. 3월에 신고, 3월에 건축가 신청해라 라는 내용들. 바로 그 내용까지 여러분이 연결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관리구역 결정 고시라면 지형되면 고시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지형되면 뭔지가 나와야 되겠네. 지형되면 관리구역 결정 사실을 지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형령을 왜 그리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효력을 유지시키는 지형령을 반드시 그려야 한다. 그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2년 안에 지형령을 고시 않게 되면 2년 다음 날에 효력이 상실되는데요. 주의할 것은 이 효력 상실 규정이 지금은 국토계획법이 아닙니다. 토지용 규제 기본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형령을 그리는데 누가 그릴 거냐라는 거지. 관리계획 위반권자가 그린다면서, 그 다음에 승인은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 그리느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그려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우수가 그릴 때는 도의사한테 승인받고, 물론 시장우수가 관리계획 직접 결정권 행사하는 것도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해서. 그때는 승인받을 필요가 없죠. 시장우수가 직접 하면 되는 거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던 내용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관리계획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근데 하나 더 있죠.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결정이 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되지 않았을 때 또 재검토하는 규정이 있더라. 배우신 것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발전 구상 포함이라는 거 아시죠? 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 안에서 관리계획은 예외 없이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관리계획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 기본계획이 없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관리계획 안에다가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인 장기발전 구상을 잡아 넣는다는 거지. 이때 이 장기발전 구상은 일반 주민에 대한 구성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만큼 의견을 뭘로 듣는다? 공청회를 통해서 들어라. 그렇게 하는 거죠. 바로 그런 내용들이 해당됐던 거고, 뭐 그 내용들 그대로 지금 여러분 설명 다 된 것 같네. 그래서 20페이지까지 여러분 내용들 그대로 해서 순서대로 보고, 마지막에 동시반 특례 앞쪽에 있습니다. 어딘냐면 동시반 특례가 17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네요. 17페이지 제일 상단에 동시반의 특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는 기본계획이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침이 되면 이게 먼저 세워져 있어야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속히 위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같이 함께 위반할 수도 있더라라고 한다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으로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상에 여러분이 좀 학습을 해야 될 내용들, 정리해야 될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갑니다.